네, 방금 소개받은 지크립토 대표 그리고 한양대 교수로 재임 중인 오연옥입니다. 저는 이제 영지증명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영지증명의 응용처가 우리의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이런 쪽과 그다음 성능을 올린 쪽으로 이제 해외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쪽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계속 이 영지증명 쪽을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상업화하기 위해서 회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영지증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런 응용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게 이제 투표 시스템이었고, 아마 저기 부스에 가보시면 저희가 이제 전시하고 있는 투표 시스템을 아마 들어가시자마자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작년 올해 CES에서 최고획상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중앙선관위 들어가 있고, 아마 이번 달 말, 그러니까 내일 모레쯤 되겠죠.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쯤에 이제 중앙선관위 통해서 그 공적인 선거에 쓰실 수 있을 거고, 저희가 이제 민간 서비스도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응용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금융 분야 쪽에서 프라이버시 지키는 쪽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걸 관련돼서 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금액을 감추면서도 거래의 타당성을 보장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그 금융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었고요. 이것 자체는 이제 한국은행 CBDC 1차 모의 테스트할 때 저희가 적용했던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지증명이 무엇이냐? 굉장히 이제 처음 들으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영지증명이 가장 쉽게 생각하면 디지털 서명, 전자서명의 그냥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자서명과 영지증명이 뭐가 다르기에 왜 이걸 구별할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지증명은 프로그래머블 영지증명, 즉 프로그래밍 가능한 영지증명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영지증명을 그냥 디지털 서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영지증명 대 전자서명의 관계는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즉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뭐 송금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반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다양한 응용을 실을 수 있잖아요. 똑같이 전자서명은 우리가 서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역할만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영지증명은 우리가 어떤 코딩을 프로그램을 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응용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의 영지증명과 이제 2013년 이후의 영지증명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특정한 문제에 적용돼서 쓸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그러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용도로 이 영지증명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가 블록체인에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면, 트랜지션 저장하면 모든 게 다 공개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지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근데 암호화를 하게 되면 블록체인의 장점인 그 베리피케이션, 즉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지증명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노드들이 내용을 보고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확인되었다는 걸 믿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지증명을 저희가 뭐 다른 용어로 이제 GK 스나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GK라고 하는 거는 제로 날식 영지증명을 얘기하는 거고, 스나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함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함수로 입력을 집어넣으면 출력이 나오겠죠. 근데 이 계산을 할 때 사실 입력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슨 추가적인 그런 입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비밀 입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증명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고, 검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비밀 입력 없이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적당한 비밀 입력이 있어서 이런 출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이제 검증하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사람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검증하는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석신트, 간결하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날리지라고 하는 거는 저런 증명에 관련된 검증자가 검증하는 데 있어서 비밀 정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그런 상태로도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GK 스나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나크, GK 스나크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가, 상업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가 보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GK 스나크에 대한 또는 제로 나일 프루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많은 회사들이 상업적으로 이 GK 프루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이제 91년도에 그 바바이 포트나우 레빈 다른 사람들이 쓴 논문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한 대에 믿을 만한 PC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슈퍼컴퓨터들이 근데 믿을 수 없는 슈퍼컴퓨터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동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을 만한 한 대 PC라고 하는 거는 사실 느리고 비싼 컴퓨터라고 보면 되겠죠. 느리고 비싼 컴퓨터고 슈퍼컴퓨터라고 하면 요즘에 GPU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많은 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생각을 하면 저 느리고 비싼 컴퓨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은 합의도 해야 되고 여러 노드들이 같이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립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우리가 트랜잭션을 넣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성능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GPU 같이 서버 같이 이런 빠른 컴퓨터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느린 그 블록체인에서 실제로 모든 것을 돌려보지 않고 CPU가 했던 일을 확인만 하는 것을 빠르게 해서 전체적으로 성능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궁금증이었던 거고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제로 나일 프루프, GK 스나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K 스나크가 사실 현재 해외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성능을 올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자체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트랜잭션을 처리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만들고 블록체인에서는 이걸 확인하는 형태로만 취해서 성능을 올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KP가 블록체인에 적용되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성능을 올리는 쪽,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성능을 올리는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소싱, 즉 원래는 블록체인 안에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외부 GPU 서버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내가지고 외부에서 다 계산을 하고 증명을 만들고 그러면 블록체인에서는 그냥 확인만 하자. 그래서 성능을 올리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롤업이라고 하는 기술들이고요. 그래서 레이어 1 블록체인은 느린 거고 레이어 2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서버 역할을 해서 프루프를 만들고 서버에서는 확인만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분야에는 GK 스나크, 제로 나일리지라는 거를 써서 즉 검증하는 입장에서는 정보가 없이도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쪽으로 이 기능을 써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응용들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주로 이제 자산 이전에 관련된 응용들이 있고요.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해외에서도 이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응용에 대한 개발은 그렇게 많이 발전해 있지는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해보면 그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도록 블록체인 응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GKP를 쓰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응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응용에 대한 지식 그리고 암호화에 대한 지식, 제로 나일 프루프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고도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식증명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드리면 영식증명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1985년도, 사실 2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때쯤에 나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한 40년 정도 된 기술이고 그래서 한 30년 동안은 계속 특정한 분야에 대한 영식증명, 우리가 아는 전자서명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전자서명의 변형들이 굉장히 계속 개발이 되었었고 사실 우리가 원했던 건 뭐냐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영식증명을 하고 싶었던 게 사람들의 목표였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게 성공했던 게 이제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성공했고 10년 전부터 그러면 제너럴한 이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영식증명을 어디에 적용할까? 사람들이 첫 번째로 발견했던 플랫폼이 블록체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적용했던 것이 이제 Gcash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암호 자산을 익명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제일 먼저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지증명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라고를 짜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킷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C코드처럼 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하드웨어처럼 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짜면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컴파일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만든다. 그래서 실제로 응용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영지증명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알 필요 없이 그냥 저 릴레이션 하는 것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짤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저 릴레이션을 짤 때 실제로 이 영지증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하고 있어야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초창기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옛날에는 이제 어셈블리 언어 같은 걸 많이 짰잖아요. 어셈블리를 짜고 그 다음에 기계가 컴파일 C코드를 짜고 할 때 컴파일러가 어떻게 코드를 만들지를 좀 알고 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좀 뭔가 이 영지증명에 대해서 알고 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지증명을 좀 아는 것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이제 사용자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 그런 툴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저렇게 증명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증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저 프로그램의 길이에 그냥 비례합니다. 우리가 컴파일하듯이. 그래서 길이가 길면 증명하는데 오래 걸리고, 길이가 짧으면 훨씬 증명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저렇게 증명을 만들고 나면 그러면 이게 증명이라고 하는 어떤 값이 나올 거고, 이 증명을 확인할 텐데, 증명의 크기와 증명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수시간, 즉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 될 경우도 있고, 또는 프로그램의 길이의 로그 사이즈,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능을 올리는 용도로도 쓸 수도 있고 프라이버시 보존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K 스나크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보면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 즉 우리가 쓰는 C코드라든지 이런 형태의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 툴들이 이제 컴파일을 위해서 중간 코드를 변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RNCS, 에어, 플렁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프로빙 시스템이라는 것이 증명을 만들고, 그 증명을 베리파이하는 쪽에서 체크함으로 통해서 저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었던 것이 제대로 수행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증명을 만드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검증하는 것은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영지증명을 이제 얘기할 때 신뢰 기반 증명 또는 유니버셜 셋업, 트랜스페런트 셋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그냥 영지증명 중에 여러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증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이 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키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키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이제 트러스트 셋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키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두면 이 프로그램이 뭐가 되든 우리가 계속 그냥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유니버셜 셋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키 없이 그냥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잘 증명을 만들 수 있으면 트랜스페어런트 셋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셋업이 가장 효율적이긴 하지만 저 키를 만드는 이제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페어런트가 경우에 따른 트랜스페어런트가 더 좋을 수도 있고 트러스트 셋업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의 이제 가장 최신의 그런 스나크 스킴들을 보면 스나크 스킴들은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었던 이 프로그램을 다항식으로 바꾸는, 아까 우리 이제 증명에서는 다항식을 많이 쓰는데 다항식으로 바꾸는, 이게 다항식을 얼마나 잘 바꾸느냐, 그런 기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항식으로 바꿨으면 이 다항식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할 때 우리가 다항식에다 어떤 값을 넣어가지고 그 나온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이 두 가지 결합으로 굉장히 다양한 영지증명이 만들어져 있고 효율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이제 오전에 영지증명 학회가 있는데, 여기서 요 효율적인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증명도 작고 그러니까 검증도 빠른 그런 스킴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스킴들이 쭉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영지증명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영지증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컴파일러 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이 프로그램을 짜서 응용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이제 투표 쪽도 만들어 봤고,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익명성을 제공하는 그런 파이낸스 솔루션을 만들어 봤고요.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산서희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셨던 RW라든지 토큰 증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토큰 증권 또는 RW 거래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거래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름을 이제 파인애플이라고 이름을 졌고요. 이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기능은 총량 관리, 즉 우리가 블록체인을 써가지고 뭐 토큰 그러니까 증권을 거래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뭐 바우처라든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투명성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큰 증권을 발행했는데 이 증권이 실제로 뭐 얘기한 거 이상으로 발행했는지, 투명하게 전송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투명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제 총량 관리, 즉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을 그냥 쓰게 되면 누가 얼마만큼의 증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개인정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만 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는데,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롤업 같은 그런 걸 적용을 해서 오히려 더 성능을 빠르게 하는, 즉 프라이버시를 보호 안 한 것보다 더 빠르게 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프라이버 보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내용은, 블록체인은 일종의 암호화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커밋먼트라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 개인의 정보는 뭐 계좌 관리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이 블록체인에 있는 커밋먼트와 맞게 된 거다라는 것을 일종의 증명으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금 증명 같은 것도 고속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준비금 증명을 뭐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했을 때 뭐 증명을 생성하는 데는 한 0.5초 정도 걸리고요. TPS를 보면 실제로 이제 증명을 생성하지가 않고 그냥 TPS를 그냥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한 400 TPS 나오는 그런 블록체인 배수에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적용했을 때는 2000 정도 TPS가 나오도록 올렸던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루프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밑에 이제 나눠진 그 유튜브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좌도 생성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토큰 증권 청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거래 프로세스라든지 그 다음에 매번 거래할 때마다 POR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그런 응용에서 우리가 GKP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류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물류도 이제 블록체인에 굉장히 중요한 응용이었지만, 물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관계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우리의 물류의 추적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개 블록체인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고요. 네, 데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거래 내용은 이제 다른 사람에 감추지만 거래 투명성과 그 다음에 딜리버 퍼 페이먼트, 딜리버 버스 페이먼트, 즉 DPP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즉 돈이 들어오고 컨텐츠가 가는 경우에 원자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도 그 아이디 시스템에도 GKP를 적용해서 내가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지만 내 자격 조건은 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자서명은, 그러니까 영시증명은 쉽게 생각해서 전자서명인데 거기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성질이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증명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만든 그런 알고리즘, 크립토그래픽 암호화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성능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응용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